자, 발행 주식수랑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죠. 공시가 공시도 다 되어 있고요. 우리 다트 들어가면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물론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 해외에는 발행 주식수 공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유통 주식수를 보통 공시를 해 놓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어쨌든 둘 사이가 자사주밖에 없다 보니까요. 자사주 숫자 구해 가지고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하면은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할 일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역시 희석 가능 주식들은 조금 계산법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 전환 가정법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영어로 if converted method. 그 다음에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법, 우리 트레저리 스톡 메서드라고 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전환사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회사가 전환사채가 10,000불만큼 있대요. 10,000불만큼 전환사채가 있고 100불당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대요. 그러면 포텐셜리 몇 주가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냐면 100주가 앞으로 전환되어서 주식수에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00주가 희석 가능 주식으로 바로 다 인정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해야 이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희석 테스트, 영어로 다일루션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자, 첫 번째로 뭘 만족해야 되냐면요. 일단 현재 주가가 conversion price, 전환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100불당 한 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50불이면 미쳤다고 이거 전환 절대 안 하겠죠. 그런 거는 빼주자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투자자가 전환할 일이 절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석될 일이 없다 하니까 빼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100불에 전환할 수 있는데 200불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200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환하겠죠. 그럼 이거 곧 희석 되겠네 해서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current price가 conversion price보다 높은 경우에 일단 전환 할 거다 라고 가정해 주는 게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실제로 희석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EPS에 실제로 희석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분자랑 분모가 있잖아요. EPS라고 한다면 분자는 넷인컴이고 분모는 주식수잖아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 만족했으면 일단 주식수는 100주만큼 늘어나겠죠. 주식수는 늘어나죠. 근데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본드는 우리가 이자 비용을 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전환이 되면은 이제 이자 비용을 우리가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만큼 넷인컴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넷인컴이 올라가요. 주식수도 올라가고 넷인컴도 올라갑니다. 이자 비용을 덜 내니까. 물론 이자 비용 곱하기 1-텍스만큼 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끔 이자 비용 아끼는 게 주식수 늘어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세면은 EPS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노에 해당돼서 희석 가능 주식으로 안 보는 거죠. 희석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만족해야 current price가 더 높고, 그 다음에 EPS를 실제로 이자 비용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더 EPS가 낮아지더라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우리가 dilutive shares, 아까 그 100주가 dilutive shares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꽤 특이하죠? 꽤 특이하죠. 나중에 한번 우리 엑셀 가서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톡 옵션들도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희석 가능 주식으로 판별받게 됩니다. 자, 스톡 옵션도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요걸 만족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조건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높아야 돼요. 행사가보다. 당연하죠. 직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주가가 더 비싸면 당연히 행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조건이 일단은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톡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을 어쨌든 묶어놓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스톡 옵션들이. 그래서 데이트 vested, 그래서 조건을 달아놔요.
4년 이래야 스톡 옵션이 부여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만족이 되어야 일단 1차, 2차 조건이 일단 통과입니다. 1차, 2차 조건이 통과해서 다일루티브 쉐어스로 일단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바로 뒤에서 볼 건데요.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죠. 회사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다 다일루티브가 아닌 거죠. 뭐 스톡 옵션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뭐 500만큼의 돈을 받았다 하면 500만큼은 분자에 이것도 다일루션이 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컨버터블 본드 이슈랑 되게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트레저리 스톡 메서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을 받았잖아요. 회사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시장에 나가가지고 자사주를 다시 사온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걸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저리 스톡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오른쪽 예시로 보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할 텐데, 자, 일단 전제 조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가, 자, 첫 번째 스톡 옵션 중 몇 주가 조건을 만족했는지 파악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주가가 100불이고 엑서사이즈 프라이스가 해리미온은 셋 다 50, 50, 75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원 3명은 다 이거 엑서사이즈 하겠죠. 엑서사이즈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뭐 그 베스팅 피리어드도 다 만족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미 3년 4년 이상 다 일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00주 50주 100주 250주잖아요 희석 가능 주식이. 250주를 다 희석 가능 주식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회사가 돈을 받으니까, 회사가 돈을 얼마 받냐면,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100주에 엑셀스프라임 50이니까 5천만큼 돈을 받고, 론한테 2,500 받고, 얘한테 7,500만큼 돈을 받아서 회사에 돈이 얼마큼 들어오냐면 15,000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상상을 이제 하게 되냐면요, 이 15,000을 들고 시장에 가서 다시 자사주를 사오는 거예요. 회사가 100불이니까 자사주 몇 주만큼 사올 수 있냐면 150주만큼 사올 수 있죠. 그러면 250주를 내주고 자사주 150주 다시 샀으니까 실제로 희석 효과는 100주만큼만 희석이 되겠구나.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게 트레저리 스톡 메서드예요. 받은 돈으로 다시 현재 주가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만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 트레저리 스톡 메서드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구현을 잘 해야 정확한 다일루티브 EPS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잠시 뒤에 하겠지만 뭐 if 함수 같은 거 많이 이제 활용해 가지고 엑서사이즈 프라이스가 뭐 이것보다 낮다면, 베스팅 피리어드를 지났다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수식으로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가가 있는 전환 가능 주식들, 다일루티브 쉐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아까 우리가 봤던 컨버터블 본드라든지 아니면 대가가 없는 아까 뭐 RSU, PSU 이런 애들은 그냥 아까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대로 더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막 다시 사오고 이런 과정이 이제 없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엑셀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또 그쪽에서 이해 가도록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테크니컬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은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엔 트레저리 스톡 메서드를 쓰고 어떤 경우엔 아까 전환가정법 if convertible 메서드를 쓰고 뭐 그 전환 가능 주식에 그 희석 가능 주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우선주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설명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세션 가서 뵙도록 할게요.